넌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삶이 끊임없이 뛰는 번화한 서울의 중심부에서 정용진은 1968년 9월 19일에 태어났습니다. 신세계그룹 회장 이명희의 외아들이자 삼성 창업자 이병철의 손자인 용진은 부와 기대가 값비싼 테피스트리의 실처럼 짜여진 강력한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기업 제국 상속인의 외관 뒤에 용진은 깊은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명성과 부의 후광 뒤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거대 유통 대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그의 경력의 부침도 아니었지만 신세계라는 이름과 삼성의 유산에서 분리된 개인으로 진정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용진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 사회, 그리고 자신에게서 기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운 제국을 계승할 후계자로 여겼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이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지 묻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슬픔은 용진이 어린 시절 사랑과 함께 엄격한 책임감을 가르치던 가정에서 자랐던 데서 비롯되었다. 한때 신세계 명예회장을 지낸 그의 아버지 정재은 씨는 조용하지만 권위적인 분이셨고 용진에게 자신이 가족의 희망임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셨다. 어머니 이명희 씨는 사랑이 넘치면서도 강인한 여성으로 신세계를 철권 통치하며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 예민하고 때로는 몽산가적인 용진은 이러한 기대에 갇힌 듯한 느낌을 자주 받았다. 그는 밤에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예술이나 음악과 같은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꿈꿨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 꿈은 후계자로서의 책임감에 금세 산산이 조각났다. 10대 시절 그는 일기에 남을 기쁘게 하는 데만 인생을 바치고 결국 자신을 찾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고 썼다. 용진이 사업계에 발을 들여놓으며 이러한 슬픔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고 탄탄한 학력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의 창업자였던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과 비교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마트 체인 확장부터 스타벅스 코리아와 같은 브랜드 인수에 이르기까지 용진이 내린 모든 결정은 대중과 언론의 확대경 아래 놓였습니다. 그가 성공한 것은 오로지 가문의 배경 때문이라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재능이라는 수군거림은 그의 자존감을 꿰뚫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용진은 신세계 본사 사무실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혼자 서 있을 때면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진정으로 알아주는지, 아니면 제국의 후계자인 정용진이라는 이름만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의 직장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에서도 용진은 가족과 사회의 시선으로 평가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미인대회 우승자에서 배우로 전향한 고현정과의 첫 번째 결혼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03년 두 사람이 이혼했을 당시 언론은 그의 사생활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분석했습니다. 두 자녀 정혜인과 정혜찬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진은 여전히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종종 자신이 파경의 원인인지, 일에 너무 몰두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잊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용진의 가장 큰 슬픔은 사업에서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자신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용진 회장의 커리어는 눈부신 성공과 암울한 실패의 연속이었으며 이는 그의 재능과 그가 마주했던 끊임없는 압박감을 모두 반영합니다.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용진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 이명희 회장이 운영하는 유통 대기업 신세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략기획 부사장으로 입사했는데 겸손하지만 도전적인 직책이었습니다. 전략적 비전과 사업 감각을 바탕으로 용진 회장은 단순한 상속인 이상의 역량을 빠르게 입증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이마트 슈퍼마켓 체인을 확장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유통 브랜드로 만든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 하에 이마트는
수백만 가구에게 친숙한 쇼핑 장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의 지점을 개설하며 국제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글로벌 경쟁사와 경쟁하기 위해 저가 브랜드인 노브랜드와 전자제품 매장 체인인 일렉트로마트를 출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신세계가 유통업계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용진 회장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1년 용진 회장은 신세계를 이끌고 SK 와이번스 야구단을 인수하여 SSG 랜더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사업적인 측면뿐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열정을 반영한 조치였습니다. SK 와이번스는 이후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신세계의 자부심이 되었고, 용진 회장의 비전 있는 리더 이미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또 다른 성과는 34억 달러의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것입니다. 이는 신세계가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시장인 이커머스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해준 과감한 조치였습니다. 2024년 3월 용진 회장은 부사장 취임 18년 만에 신세계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12억 5천만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그는 포브스에 의해 한국에서 26번째로 부유한 인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그가 소매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신세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용진 회장의 경력에도 좌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21년 1년의 과감한 인수 이후 신세계가 직면한 재정 위기였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W 컨셉 인수는 신세계를 재정적으로 압박했고, 마지막 평가 이후 주가는 38% 하락했습니다. 용진 회장은 이러한 위험한 결정으로 비판을 받았고, 어머니 이명희 여사의 압력으로 신세계 본사에서 긴장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어머니가 그룹 구조 조정을 감독하기 위해 복귀했을 때 용진 회장은 어머니를 실망시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의 후 사무실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난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21년 용진 씨가 이마트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제빵 계열사인 신세계 SVN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였습니다. 12시간 동안 진행된 수사에서 용진 씨는 여론과 언론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신문실에 앉아 온 세상이 자신을 적으로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합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경험은 그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울게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이 순간들은 용진 씨를 더욱 강한 리더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에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용진의 노력은 신세계 경영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고현정과 이혼 후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한남동 자택에서 양재동 이마트까지 10km를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이 여정은 어머니가 개인적인 고통에 휩싸인 그를 깨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용진은 이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저리고 가슴이 무거워져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신세계가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용진은 지치지 않고 새벽 3시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룹을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떤 날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항상 갈망해온 업적은 단순히 재무적 수치나 명성을 넘어 삼성 가문의 그늘을 넘어선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신세계를 글로벌 유통그룹으로 성장시켜 롯데와 같은 국내 경쟁사뿐 아니라 월마트,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도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세계가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이마트와 노브랜드 브랜드를 동남아시아, 중동과 같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날을 꿈꿉니다. 이를 위해 정용진 회장은 지마켓 이커머스 플랫폼 개발부터 공급망 관리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까지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는 기술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능합니다. 또 다른 목표는 직원들이 존중받고 영감을 받는다는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친근한 리더십을 갖춘 정용진 회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이마트의 신제품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합니다. 그는 신세계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직접 이마트 매장을 방문하고 직원과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니즈를 깊이 이해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무리 작더라도 용진 씨가 돈이나 권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유산을 만들어 가려는 방식입니다. 용진 씨는 또한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혁신적인 리더로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스타벅스 코리아 인수, 일렉트로마트와 같은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같은 과감한 프로젝트에 투자해 왔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용진 씨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세계가 살아남는 열쇠는 혁신이라고 믿으며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실패는 두렵지 않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도전적인 목표였지만 대중의 비판과 의심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를 계속 나아가게 한 불씨였습니다. 정용진 씨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달콤하면서도 상처로 가득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995년, 그는 1989년 미스 코리아 진에 뽑힌 유명 미인 대회 우승자이자 배우 고현정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두 사람 모두 유명 인사였을 뿐만 아니라 재벌과 연예계 스타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1998년생 정해찬과 2000년생 정해인 두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 초기 용진과 현정은 밝은 미,